자, 이 정도까지로 간단하게 책의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책에 전혀 나오지 않는 내용, 바로 대가들 얘기만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나? 라고 생각하실 때쯤 여러분과 같은 위치에 있는 저와 같은 사람도 하나하나 무언가를 완결해 나간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세 가지 완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 사진은 2011년 때 사진이에요. 저 끝에 있는 게 접니다. 땀에 다 젖어 있는. 자, 저는 전날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거의 500명 가까운 외국인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서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저한테 노래가 끝나갈 때쯤 무릎을 꿇고 맥주 500잔을 이렇게 다쳤어요. 너무 감명 깊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원샷을 하고 머리에 털고 한국인처럼 기세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찍은 게 이 사진이에요. 저는 이날 이후로 이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락스타라는 말을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때 이후 저는 여전히 바위처럼 묻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다시 볼까요? 저 빼고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즉, 영어가 문제였어요. 저는 회사 트레이닝으로 이곳에 가서, 미국 시카고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가장 자신 있다는 그 프레젠테이션조차도 스피킹이 안 되니까 더듬, 쟤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페이커한테 굉장히 안 좋은 피드백을 받을 만큼 영어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회사는 들어가니? 이런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그래도 나름 그 T 모음 테스트에서 요 정도 점수는 받았습니다. 입사 전에요. 저기 가기 전에요. 말 안 될 때도 저 점수는 받았습니다. 뭐 그거 그냥 학원 선생님들이 찍어주는 대로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대로 찍으면 점수 나오는 거지, 이게 영어 잘하는 거야?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뭘 했냐? 너 저 점수 받으려고 스터디했니? 학원 다녔니?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되게 신기하게도 스터디 그룹 한 번도 안 해봤고요. 학원도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그럼 뭐 했냐? 그럼 혼자 문제만 풀냐? 아니요. 문제도 안 풀었어요. 신기하죠? 문제도 안 풀고 스터디도 안 하고 학원도 안 다녔는데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렇게 낮지도 않은 900점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대신 저는 이걸 했어요. 보이시죠? CNN은 계속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따라할 수 있는 만큼 따라했어요. 일반적으로 이걸 쉐도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따라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매일매일 40분씩 하루에 러닝머신을 타는 40분 동안 최소 200일 이상 1년에 운동을 하고 그걸 8년 넘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학원을 안 다녀도 누가 찍어주지 않아도 저 점수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들어는 갔는데 여전히 저한테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앞에서 지금처럼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킹, 어떻게 해야 스피킹을 늘릴 수 있을까 계속 고민했고, 실제로 거기서 굉장히 굴욕에 가까운 경험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진짜 영어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뿐이죠. 또 까먹고 그냥 살았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났어요. 그래서 2015년이 됐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한 가지 찾아왔어요. 그 좋은 기회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하고만 일을 했어요.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고 그 프로젝트에 거의 1년 가까이를 몸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프로젝트였고 무려 20여 개국 사람들과 일을 했습니다. 계속 바뀌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나가는 과정에서 20개국이 넘었었어요. 자, 여기서 영어를 대부분 잘 하실 테니까 아마 아시겠지만 20개국 정도가 이렇게 영어를 같이 쓰잖아요. 영어가 아닙니다. 인도 영어도 있고요, 유럽 영어도 있고요, 프랑스 영어도 있고요. 그게 영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스피킹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으니까 그냥 나가면 되죠. 회사를 가장 간단하면. 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완결이죠. 저는 미완결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때 완결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선명하게 알고 있지 못했지만 미완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뭐 했냐면 이거 했습니다. 뭘까요?
녹음했어요. 회의를 할 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공식적인 자리에 있는 걸 모두 녹음했습니다. 컨퍼런스 콜 다 녹음했어요. 그거를 어느 정도 했냐면 이 정도 기간 동안 했어요. 그래서 6달 동안 끝나면 호텔로 갑니다. 그 지방근무였기 때문에 호텔로 갑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동안에 들으면서 쉐도잉하고 들으면서 쉐도잉하고 아 이런 표현이 있네? 아 이런 표현 앞으로 써봐야지. 제가 사람들한테 영어 잘하는 법, 영어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법이라고 하는 몇 가지 말이 있는데 about 쓰지 말아라. in terms of 써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마치 잘하는 것처럼 들리는 표현을 하나하나 그렇게 익혀나갔어요. 6달이 지나니까 그 20개국 넘는 사람들 말도 어느 정도는 거의 다 들리고 그리고 내가 처음 못 들었을 때 자괴감을 가지지 않게 됐어요. 아, I'm sorry. Pardon me? 이 말을 하는 걸 더 이상은 내가 부족하다, 내가 모자라다라고 인정하는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 네가 뭐 이상하게 얘기했나 보지. 다시 말해봐. 이게 되는 거죠. 6달이 지나서 어느 정도의 액센트를 모두 알아들을 수 있게 되고 말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씩 처음 만난 외국인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물어보세요. 너 영어 잘하는데? 뭐 영어 어디서 배웠어? 유학 갔다 왔어? 어학연수 갔다 왔어? 아니요, 저는 유학도 안 갔다 오고 어학연수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순수 국립파입니다. 물론 제가 네이티브 수준으로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는 저보다 영어 훨씬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외국인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건 전혀 없고요. 외국인과 일을 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슷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씩 웃으면서. 바로 이 말입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가장 길게 체류했던 게 2주야. 어디서 공부했어가 아니라 그냥 이 말로 하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즉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야, 너 그 글로벌 프로젝트 들어갔으니까 네가 운이 좋았지. 너 거기 안 들어갔었으면 네가 그렇게 할 것 같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 프로젝트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 당시 저에게는 다양한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냥 그 프로젝트 그만하고 퇴사해도 돼요. 그냥 한국말 쓰는 한국 기업 가서 일해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참고 참으면서 그 일을 해서 어떻게든 상황을 바꾸어 보고 싶었어요. 결국에 제가 그 회사를 떠날 때 회사분들이 대부분 박수 쳐주면서 앞으로의 커리어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 말인즉 거기서 제가 미완결을 했다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거리가 하나 사라지는 거겠죠? 즉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 이야기는 결국에 책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감독 구로사와 아키라라는 영화감독과 전설의 밴드 퀸 이 두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상황이 어떻게 됐든 얼마나 힘들든 무조건 완결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그냥 같이 여러분과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저도 했으니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저희 첫 번째 에피소드고요.